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 이 벡터에 대해서는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학 과정에서 일반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벡터 개념에 조금 더 발전시킨 벡터 개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벡터의 연산에서 스칼라 연산만 배웠지만 대학교 과정에서는 벡터의 연산에서 벡터 연산까지 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벡터 기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입니다. 자, 우리가 물리량을 나눌 때는 크게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나누어집니다.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나눠지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하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질량 있지요, 밀도 있지요, 시간 있지요. 자, 이렇게 크기만 존재하는 값을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벡터량은요, 크기와 함께 방향이 존재해요. 이게 스칼라량과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힘 있지요, 전기장 있지요, 자기장도 있지요, 자기장 방향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벡터량입니다. 자, 볼까요? 집에서부터 어떤 상점을 갑니다. 물건을 사러 가요. 그런데 집을 나와서 길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갈 때도 있고 똑바로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길 따라서 쭉 간 이거를 갖다가 움직인 총거리라고 한다고 했죠. 이 움직인 총거리, 이동거리는 특정 방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를 봅시다. 집에서부터 상점까지 처음 출발해서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일직선으로 쭉 가요. 이거는 도중에 방향이 변하지 않지요. 방향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방향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벡터량과 스칼라량도 나눠집니다. 이 스칼라량은 크기만 존재하니까 단순히 숫자로 표시해주면 돼요. 그런데 벡터량은 크기와 함께 방향이 존재하니까 숫자로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량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거를 벡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벡터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을 말해요. 이게 벡터의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벡터를 표기해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봅시다. 방향은 일정하게 되어 있죠. 방향 있어요. 작용점은요, 바로 시작점을 말해요. 시작점 어디예요? 집입니다. 크기는요, 이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의 길이를 마냥 길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대신해요? 숫자로 대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으로 하고 집에서부터 상점까지의 크기, 길이는요, 뭐 숫자 100m다 또는 200m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크기를 나타냅니다. 작용점은요, 바로 출발점을 말해요. 벡터의 시작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위에 거 봅시다. 위에 거는 작용점은 똑같아요. 작용점 있죠? 방향은요, 수시로 변하지요. 그렇죠? 수시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특정한 방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즉, 방향은 처음 출발과 마지막 도착점을 이어주는 이 직선, 이게 방향인데, 이건 처음 출발과 마지막 도착점을 이어주는 직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벡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벡터는 처음 출발과 마지막 도착점을 이어주는 직선 거리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리 개념에서 변위가 바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럼 봅시다. 한 개의 벡터가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출발해서 한 개의 벡터가 이렇게 가요. 자, 이게 A라고 하는 벡터예요. 같은 출발점에서 이렇게 간 거 B라고 하는 벡터를 봅시다.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는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벡터의 크기는 누가 커요? B 벡터가 커요. 벡터를 표시할 때 위에다가 문자 위에다 화살표를 해줍니다. 그냥 A 또는 B라고 표기한 거는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그런데 A 위에 화살 표시해주고 B 위에 화살 표시해주면 이거는 벡터를 표시해요.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벡터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럼 크기를 나타낼 때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절대값을 합니다.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벡터의 크기는 바로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표기할 때 요거의 크기는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의 크기는 A 벡터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럼 화살표의 긴 놈이 더 큰 거죠. 크기가. 따라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붙여서 부등호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을 붙인다면 B 벡터는 A 벡터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벡터의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마냥 화살표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A 벡터 있어요. 똑같이 B 벡터예요. 시작점이 동일해요. 그런데 A 벡터의 크기 요거를 이 길이를 30m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의 길이를 10m라고 해볼게요. B 벡터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큰 거죠. 그렇죠? 화살표의 길이로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지만 그 위에 숫자를 표기해 주면서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더 큰 겁니까? A 벡터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의 연산입니다. 벡터의 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사칙 연산 또는 곱하기가 있습니다. 벡터의 곱에서는 덧셈 값,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이렇게 있는데 이 뺄셈도 덧셈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곱셈은 두 가지로 나눠요.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얻는 방법. 이게 있고요. 벡터를 곱해서 벡터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를 하나씩 시작을 해봅시다.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출발점이고요.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이게 A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자, 이게 B라고 하는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A 벡터와 B 벡터를 더했다고 칩시다. 자, 벡터를 연산시킬 때는 앞에 첫 번째 벡터에다가 두 번째 벡터를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줄 때는 어떻게 이어줘요? 첫 번째 벡터의 마지막에 요거의 도착점에 요거의 시작점을 일치시켜요. 해볼까요? A 벡터 여기 있죠? A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A 벡터의 도착점에 B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B 벡터죠. 그쵸? 그랬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여기 시작, 도착이 있고요. 여기도 시작과 도착이 있죠. 그런데 요 두 개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작에서 A 벡터의 시작에서 B 벡터의 도착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 벡터 시작에서 B 벡터 도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어볼까요? A 벡터 시작에서 B 벡터 도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이게 합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형법.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요. A 벡터, B 벡터, 그 다음에 합 벡터. 삼각형을 이루죠. 그렇죠? 두 벡터를 삼각형의 두 변으로 하면 나머지 한 변이 바로 두 벡터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A 벡터와 B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킵니다. 자, A 벡터 이렇게 있었죠? B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럼 A 벡터의 시작점에다가 B 벡터의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요. 그러면 이게 B 벡터가 이렇게 시작점을 일치시켜요. 그리고 나서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요거와 평행하게 B 벡터의 끝점에다가 그리고요. 다음에 요거와 평행하게 A 벡터의 끝점에다가 B 벡터를 새롭게 그려줘서 만나는 이 지점, 여기가 도착점이죠. 이 도착점까지 두 개의 시작점에서부터 이어주면 돼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나오죠. 이게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벡터의 합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벡터의 차는요? 빼기를 구해봅시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봅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연산해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 이거의 의미는 B 벡터와 방향만 반대란 얘기예요. 크기는 같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였죠? 요거는 벡터의 방향을 의미해요.
어느 한쪽을 플러스로 했을 때 그거와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한 거 봅시다. 이게 A 벡터였고요. 이게 B 벡터였죠. 이렇게 된 게 B 벡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 이게 B 벡터였죠. 그럼 방향만 반대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B 벡터란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란 얘기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용해 다시 또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벡터의 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법으로 할게요. A 벡터 빼기 B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A 벡터 구했죠? 빼기 B 벡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릴게요. A 벡터 빼기 B 벡터예요. B 벡터가 이렇게 됐었죠. 이게 B 벡터의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벡터의 시작점, A 벡터의 끝점이에요. A 벡터의 끝점에다 마이너스 B 벡터의 시작점 요거를 일치시키면 되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 그려서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의 시작점 마이너스 B 벡터의 끝점을 이어주는 요 대각선, 요 삼각형의 나머지 편,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란 얘기입니다. 평행사변형법으로 해볼까요? 자, 이걸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A 벡터입니다. A 벡터 빼기 B 벡터입니다. 자,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A 벡터 구했어요. 이게 A 벡터예요.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요거죠. 마이너스 B 벡터를 A 벡터의 시작점에다 같이 일치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럼 요거와 똑같게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변을 그리고요. 요거와 똑같게 평행사변형의 변을 그려줘서 합해지는 부분 여기까지.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그럼 두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이어준 요거 이게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란 얘기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두 개의 벡터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럼 세 개의 벡터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합니다. 벡터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겠지만 벡터가 세 개의 벡터일 때는 세 개의 벡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한다면 먼저 A 벡터와 B 벡터를 구하고 그거와 C 벡터를 다시 또 연산시키면 돼요. 또는 B 벡터와 C 벡터를 구하고 A 벡터를 연산시키면 되고요. 또는 A 벡터와 C 벡터를 구하고 B 벡터를 다시 연산시키면 되고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앞에서 한 거 이거 있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또 A 벡터 빼기 B 벡터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자, 해봅시다. 이거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 이 벡터의 세개 연산을 설명하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